가자 지구 전쟁과 관련한 학내 시위와 반유대주의 확산의 책임 압박을 받아온 코넬 대학교 총장이 지난 7년간의 임기를 뒤로하고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되려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한인 양용 씨의 유가족이 당시 경찰이 핏자국과 머리카락 등 현장의 모든 물리적 증거를 파괴했다며 투명한 공개 수사를 촉구하고 해당 경관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주택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한 흑인 군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잉 대응 논란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시안들의 B형 간염 사례는 전체의 58%로 아시안 주민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예방접종과 검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주 공개한 강간범의 납치 현장이 담긴 끔찍한 감시 카메라 영상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간 221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한인 셰프가 선보인 매미 김치가 화제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심각한 등급의 이번 태양 폭풍은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전파 교란이나 인공위성 운영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국립학교는 앞으로 카페테리아에서 배출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코넬 대학교 총장직을 맡아온 마르타 폴락 총장이 어제 오후 이메일을 통해 깜짝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반유대주의를 둘러싼 논란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총장이 사임한 것은 하버드, 유펜 이어 코넬대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말사 폴락 총장은 어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총장직을 맡은 지 7년이 됐다며 올해가 총장으로서 마지막 해로 오는 6월 30일 퇴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락 총장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학내 시위와 반유대주의 확산에 책임을 물어 퇴진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코넬 대학은 뉴욕주 이타카 캠퍼스에 경찰을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교수들이 6명의 시위대에 대해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는 지적이 일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코넬대에서는 지난해 10월 한 공대생이 캠퍼스에서 유대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학생이 체포되기도 했으며 코넬대학 역사학과 교수 한 명은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 신나는 일이라고 묘사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코넬대는 이와 관련해 연방교육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으며 코넬대 주요 기부자 중 한 명인 기업가 존 린세스는 폴락 총장 해임을 촉구해왔습니다.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를 둘러싼 논란 확산 이후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에서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하버드대와 펜실베니아대 이후 코넬대가 세 번째입니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은 학내 반유대주의 확산 방치 논란과 관련해 헤지펀드 억만장자이자 핵심 기부자인 빌 에크먼이 주도한 반대 운동으로 지난해 1월 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유펜의 마크 로원 총장도 사모투자펀드 부호인 마크 로원 등의 압박으로 뒤이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한편 대학가 반전 시위 격화를 불러일으킨 컬럼비아대의 네마트 미노슈 샤피크 총장은 아직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최근 컬럼비아대를 방문해 유대계 학생 등을 만나고 샤피크 총장을 향해 반전 시위를 조기 진화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를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양용 씨 유족이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 파악을 위해 LA 카운티와 연방 차원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양 씨 유족과 변호인단은 바디캠 공개를 통해 경찰이 왜 총격을 가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기소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양 씨의 부모인 양민 씨 부부와 쌍둥이 형제 등 유족 3명은 LA 한인회관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LA 카운티와 연방 차원의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로버트 변호사는 LA 카운티 지방검사장에게 경찰이 바디캠, 통화 기록,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공개해 왜 총격을 가했는지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만약 지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방검찰에 연방범죄로 기소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또 정신질환자 1명을 상대하기 위해 90명의 경찰관이 투입됐고 경찰은 테이저건이나 다른 무기 등 정신질환자를 제압하는 데 사용되는 수많은 방법 중에 왜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범죄 현장에 있던 모든 물리적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양 씨가 이전에도 증상이 나빠졌을 때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해 시설 치료 지원을 여러 차례 받았고 그때마다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됐었다며 사건 당일 직원이 왜 성급하게 경찰을 불렀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양 씨가 이전까지 폭력적인 행위를 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LAPD는 지난 2일 총격 사건 발생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찰이 양 씨의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있는 양 씨가 부엌칼을 들고 있었으며 경찰들 쪽으로 다가왔다고 총격의 배경을 설명한 이후 아직까지 내부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비극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건에 대응할 때 사용된 프로토콜도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주택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흑인 군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유독 유색 인종에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명 이상이 경찰의 충격에 사망하는데 흑인의 사망 비율이 백인의 2배가 넘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 오칼루사 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4시쯤 한 아파트에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가 알려준 집을 찾았다가 이 집에 있던 공군 상병 23세 로저 포슨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포슨은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결국 숨졌습니다. 포슨의 유족 측은 경찰관이 신고자가 알려준 아파트 호수를 착각해 집을 잘못 찾았다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영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보안관실은 해당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경찰관은 신고자를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나 그가 알려준 아파트 호수를 맞게 찾았고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며 포슨이 나타났는데 그는 권총을 쥔 오른손을 바닥을 향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즉시 포슨에게 총을 여러 발 쐈고 포슨은 뒤로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총격이 정당했는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슨의 유족 측은 포슨이 사건 발생 전 약 30분 동안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포슨이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이어서 여자친구가 휴대전화 영상을 통해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월 전국 간염 인식의 달과 아시아 태평양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아계가 B형 간염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부각하며 예방접종과 검사를 받도록 독려했습니다. 아시안들의 B형 간염 사례는 전체의 58%로 아시안 주민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염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전염성이 있으며 A, B, C, D, E형과 그리고 G형으로 나뉩니다. 간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 간염은 간암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이중 B형 감염자는 전국에 2천만여 명이 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58%가 아시아계입니다. 아시아계가 미국 전체 인구에서 7%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B형 간염에 걸린 아시아계 주민 3명 중 1명은 자신이 간염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일상적인 접촉만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A형 간염과 혈액을 통해 감염되는 B형 감염 환자 등이 5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의 B형 간염 전문가 네일 굽타 박사는 조기 치료가 생사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만이 B형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B형 간염은 산모가 질환을 앓고 있을 때 태아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간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DC는 현재 개별 커뮤니티와 협력해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며 간염 예방접종과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강간 사건이 최근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경이 지난주 공개한 강간범의 납치 현장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 복면을 쓴 흑인 남성이 앞서가던 여성 행인의 목을 벨트로 낚아챕니다. 피해 여성은 벨트에 목이 졸린 채 넘어지면서 바로 의식을 잃은 듯 보입니다.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끌고 가 차량 2대 사이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사냥을 연상케 하는 아주 끔찍하고 폭력적인 이 범행 영상은 뉴욕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키 5피트 9인치, 범행 당시 흰색 추리닝과 바지, 파란색 티셔츠를 착용한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으며 목격자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는 45세 여성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 성폭행 사건은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발생한 성폭행 건수는 총 124건으로 지난해 동월 118건보다 5.1% 증가했습니다. 전달에 12.1% 상승했던 것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입니다. 지난달 주요 7대 범죄 중 유일하게 성폭행과 함께 증가한 강도 건수는 1,326건으로 전년 동월의 1,237건과 비교해 7.2% 상승,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6주간 미국에서 221년 내 최대 규모의 매미떼가 나타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매미를 이용한 각종 요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김치의 인기에 힘입어 한인 셰프가 선보인 매미 김치가 화제입니다. 기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미김치는 한인 조셉 윤 셰프가 만든 음식입니다. 그는 매미를 통째로 양념과 버무려 발효액이 천천히 매미의 단단한 껍질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 김치를 만듭니다. 윤 셰프는 완성된 매미김치는 부드러운 두부, 따뜻한 밥을 곁들여 먹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윤 셰프가 선보인 메뉴에는 스페인식 또띠아에 볶은 매미를 양파, 감자와 함께 넣어 만든 요리와 속을 매미로 가득 채운 파스타를 이용한 치즈 캐서롤 등이 있습니다. 조셉 윤 씨는 이번 매미떼 출몰 예고에 정말 멋진 시간이라며 매미는 랍스터나 새우 같은 것이고 나는 매미를 그저 또 하나의 식재료로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의 셰프 앤드류 잭 역시 식재료로서 매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미가 단백질은 물론이고 지방과 탄수화물 등 다른 영양분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매미떼 출연을 신선한 고품질 매미를 확보할 기회로 삼고 매미를 갈아 으깬 뒤 소금을 넣어 발효시킨 요리를 시도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미주리 식물원의 곤충학자인 테드 얀코스키도 버터와 화이트 와인, 마늘로 만든 소스를 곁들인 매미 파스타를 즐긴다며 새우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매미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곤충 섭취는 종종 폄하되거나 충격적인 일로 여겨지지만 전 세계의 약 20억 명 인구는 이미 곤충을 평범한 음식으로 먹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매미는 랍스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곤충으로 과학자들은 매미가 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지 않는 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연방식품의약국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매미를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6주간 미 중서부와 남동부에 1조 마리가량의 매미떼가 출몰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코네티컷대의 곤충학자 존 쿨리는 이번에 나타날 현상을 매미와 아마겟돈을 합친 매미겟돈이라고 부르며 전체 개체수가 수백조 마리, 어쩌면 1천조 마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코로나 물질이 지구에 도달하면 일반적으로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전파 교란이나 인공위성 운영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우주기상예측센터는 오늘 저녁을 기해 G4 등급의 지자기 폭풍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기 폭풍 등급은 G1부터 G5까지 5단계로 분류되는데 이번에 발령된 G4는 최고 등급인 G5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등급으로 2005년 1월 이후 약 20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폭발은 흑점의 자기장들이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 흑점의 수는 약 11.2년을 주기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데 이 주기마다 평균 100회 정도의 심각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합니다. 이 기관의 우주기상 예보관들은 태양에서 최소 7차례 코로나 대량 방출을 관측했으며 그 영향이 이르면 이날 정오 무렵 도달해 오는 12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물질이 지구에 도달하면 일반적으로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전파 교란이나 인공위성 운영 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G4 등급의 지자기 폭풍은 지구에서 광범위한 전압 제어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저주파 무선 전파가 교란되고 위성 내비게이션의 성능이 몇 시간 동안 저하될 수 있으며 통신, 전력망, 라디오 등 위성 운영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휴대전화 통신은 고주파 대역과는 다른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 이번 지자기 폭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전에 가장 강력한 G5 등급의 폭풍이 발생한 마지막 사례는 2003년 10월로 당시 스웨덴에서 정전이 발생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변압기들이 손상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대 지자기 폭풍은 1859년 9월의 캐링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북미와 유럽 등의 전신망이 두절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앞으로 카페테리아에서 배출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연간 8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2년 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교육국과 위생국과 협력해 학교 식당에 액체 처리,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및 금속, 재활용 불가 쓰레기 등으로 분류하는 쓰레기통을 마련해 분리수거에 나서도록 주도해왔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학교 음식물 퇴비화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매립지 쓰레기 폐기물을 줄이고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으며 폐기물을 뚜껑으로 닫아 처리함으로써 설치류가 들끓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의 큰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공립학교에서 배출되는 전체 쓰레기 8천만 파운드 가운데 47% 이상이 음식물 쓰레기와 음식이 묻은 종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이번 주부터 모든 공립학교의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배출돼 퇴비로 만들어진다며 뉴욕시는 친환경 도시, 앞서가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작년 한 해 동안 퇴비화 사업의 일환으로 2억 파운드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요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인색한 반면 렌트는 급격한 속도로 오르는 중입니다. 맨하탄, 브루클린 등 이미 렌트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당분간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이즈에 따르면 2022-2023 뉴욕시 렌트 인상률은 8.6%입니다. 같은 기간 임금 인상률은 1.2%였습니다. 렌트와 임금 인상률 격차는 7.4%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전국 평균은 임금 인상률 4.3%, 렌트 인상률 3.4%로 오히려 임금 인상률이 더 높았습니다. 뉴욕시에 이어 보스턴, 신시내티, 뉴욕주 버팔로 등도 렌트 임금 인상률 격차가 컸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교통 혼잡세로 거둬지는 재원을 사용해 자전거와 버스 차선을 개선하기 위한 수십 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뉴욕시의 교통 혼잡세 책정 계획을 관리하고 있는데 약 150억 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중에는 자전거 도로를 넓히고 자전거 주차 구역을 설치하며 맨하탄의 중심 업무 지구를 연결하는 자전거 보호도로를 만드는 것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퀸즈보로 다리 도로를 보행자 전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 두 가지 옵션으로 전환할 계획도 있습니다. 버스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중심 비즈니스 지구의 버스 속도, 신뢰성과 승객 경험을 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버스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중심 비즈니스 지구의 버스 속도와 신뢰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월 21일에서 27일 주간 178만 5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7천 건이 늘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지속해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뉴욕주 상원이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토비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부모와 조상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한국의 효 사상을 기리고 기념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법안에는 부모와 조상에 대한 공경, 즉 한국의 효 사상은 수세기 동안 한국인들이 소중히 지켜온 중요한 가정의 미덕으로 1923년 5월 5일 어린이날 제정, 1973년 5월 8일 어버이날 제정, 5월 15일 스승의 날 제정 등 한국인들은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기념하고 있다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